은퇴 하루 전 그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남겼다. 당신의 노후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은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퇴 하루 전이 되기 전까진 그게 진짜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잘 느끼지 못하죠. 어느 날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던 선배가 그러더군요. 야,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 준비는 오래 걸리는데 말이야. 그 선배가 말한 결국 남은 두 가지는 단순했습니다. 돈과 관계. 화려한 직책도 명함도 호칭도 숙소 비용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치고 있는 타자 한 줄, 받고 있는 이메일 한 통, 오늘의 회의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깨닫습니다. 결국 내 옆에 남아줄 건 내가 모아둔 돈, 그리고 내가 쌓아온 관계뿐이라는 걸요. 오늘 이 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성공담이나 투자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겪지만 누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노후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1.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새로운 시작, 휴식의 시작쯤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은퇴는 홧김에 사표 쓰듯 딱 하루 만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은퇴는 소득이 끊긴 상태가 몇십 년간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준비 안 된 은퇴는 말이 멋없을 뿐이지 사실상 장기 불황이 매일 계속되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은퇴는 로망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딱 한 번 준비가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틈이 생기면 불안이 찾아오는 구조죠. 그러니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적금을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2030년의 삶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건 아주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국 남는 건 돈이다. 뻔한 얘기죠. 하지만 이 뻔한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돈은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부족한 돈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합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유롭게 운동하고 식단 관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돈은 막연한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생활비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에서 비롯되는 무력감과 고립감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3. 두 번째, 결국 남는 건 관계다. 돈이 노후의 뼈대라면 관계는 노후의 체온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혼자 먹는 밥은 밍밍하고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가난해도 따뜻함이 있죠. 은퇴 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이 외로움, 소외감, 대화 상실인데 이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 관계는 조직이 만들어준 관계지 내가 쌓은 인간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대부분 끊어져요. 그래서 은퇴 후 관계망은 지금부터 천천히 진심으로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4.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세 가지 사례. 지금부터 소개할 세 사람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읽다 보면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사례 1. 연봉은 높았지만 노후 준비가 하나도 없던 58세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58세 베테랑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는 인기도 많았어요. 문제는 은퇴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 부동산 하나 있고 퇴직금 좀 나오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 58세에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덜컥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 교육비는 아직 남아있었고 집은 대출이 끼어 있었어요. 결국 박 부장님이 선택한 건 경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본인은 단지 잠깐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때 본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연봉 1억 벌어도 준비 안 하면 은퇴는 그냥 빈손이야. 그 후 박 부장님은 늦었지만
늦은 만큼 무섭게 준비했습니다. 소비 습관을 갈아엎고 작은 월세 수익이라도 만들기 위해 부동산 구조 조정도 했어요. 은퇴 전에 한 번만 더 준비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나마 지금이라도 바꿨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사례 이 관계를 잃고 은퇴 후 2년 동안 우울증을 겪은 63세 최 과장님. 최 과장님은 일을 너무 좋아했고 회사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은퇴 후 첫날엔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눈물에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큰 강에 무너지듯 사라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일이 없자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고 연락 오던 동료들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과도 어색해졌죠. 아빠 왜 자꾸 집에 있어?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막 찔렀다고 해요. 결국 그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고 그걸 깨준 건 작은 지역 복지관의 탁구 동호회였습니다. 탁구를 치며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죠. 그는 말했습니다. 돈보다 관계야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 후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노후의 삶을 다시 정상화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례 3, 4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한 김 부부의 가벼운 은퇴. 김 부부는 둘 다 월급쟁이지만 40대 초반부터 은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매년 했습니다. 최소 생활비 계산, 자녀 교육비 시점, 부채 제로 목표, 작은 월세 수익 구조, 부부관계 개선 시간,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이걸 10년 넘게 꾸준히 했어요. 이 부부가 특별한 점은 해야 할 준비보다 하지 말아야 할 소비를 먼저 줄였다는 것. 허용 소비를 줄이고 대출을 애초에 크게 만들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도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 덕에 55세에 조기 은퇴를 했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삶을 즐기고 있어요. 은퇴는 갑자기 오는 일이지만 준비는 천천히 오래 해야 한다. 이 말이 딱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 결국 노후는 하루아침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다. 은퇴를 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출보다 생활 구조를 먼저 바꿨고, 지금의 인간관계를 관리했고, 불안해지기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 은퇴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6.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단 3가지. 1. 매달 최소 생활비를 적어본다. 지금부터 노후 생활비의 윤곽이 잡혀야 계획이 선다. 2. 한 달에 최소 2명에게 안부를 묻는다. 관계는 쌓아두는 자산이다. 3.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써본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구조다. 마무리하며 은퇴 하루 전 그는 결국 이 2가지를 남겼다. 이 제목 속의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는 건 돈과 관계, 이 2가지뿐입니다. 하지만 그 2가지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